망탁조이란 인화록이라는 중국 사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래 최악의 역적을 뜻하는 사자성어처럼 공공연히 쓰여왔습니다. 정확히 망탁조이는 한나라 때부터 위나라 때까지 최악의 역적 4인방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서 바로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이가 그 주인공들이죠. 이들은 500년이란 긴 시간 안에서도 특별히 꼽힌 4명이자 고대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적의 대명사로 툭하면 소환되어 불온한 무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망탁조이, 존망삘이 가득해서 효과도 아주 그만이었죠. 재미있게도 이들 중 3명이나 삼국지에 등장한다는 기막힌 사실 덕분에 저 삼칠이는 한 명 한 명이 주옥같은 망탁조이 4인방에 대해 알아보며 이 중에서도 누가 진정 최악의 역적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나라가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어 불리는 건 중간에 한 명의 신하 때문에 나라가 엎어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이 바로 망탁조이의 필두이자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망군으로 꼽히는 왕망이에요. 왕망은 본래 뛰어난 정치적 센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지만 9살짜리 황제의 외척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권력욕에 찌든 모습으로 흑화합니다. 급기야 왕망은 점점 성장하는 황제마저 독살해버린 후 고작 4살짜리 황제에게서 재위를 찬탈, 신나라라는 새 나라를 세워버리니 이것이 바로 전한의 멸망이었죠. 새로운 나라를 세운 만큼 무슨 비전이라도 있겠거니 했더니 과연 왕망은 더럽게 참신한 정책으로 후세의 역사가들마저 감탄시켰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관료들의 봉급을 열정페이로 돌린 일이었습니다. 왕망의 이상과 달리 관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당연히 나라 꼴은 초토화, 결국 한나라 황족인 유씨들의 대규모 반란이 터지는 등 왕망은 근심 걱정으로 머리가 하얗게 셀 지경이었어요. 이 와중에 해결책이랍시고 낸 게 잘 우는 사람들을 뽑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는데 왕망 자신이 직접 엄선된 3,000명과 함께 똥구에 눈물쇼를 하는 실로 망군다운 발상이었습니다. 마침내 근위병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왕망은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분노한 백성들이 혀를 뽑아가는 등 최후까지 아주 가관이었죠. 의외로 유교를 본격적인 정치 이념으로 도입한 첫 황제라는 점은 왕망에게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중국 교과서에도 스킵당하기 일수일 만큼 똥망한 나라를 세운 게 그의 현실입니다. 망탁조이 중 유일하게 황제까지 가본 사람이면서 그마저 자기 때에 바로 망해버렸으니 진정 최악의 역적이라 할 만하지 않나요? 전한을 멸망시킨 왕망에 이어 후한을 무너뜨린 범인은 바로 동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서량 군벌이던 동탁은 당시 십상시와 대치하던 원소에 의해 중앙으로 소환되었는데 정작 동탁은 원소가 십상시를 처리한 후에야 나타나 대군으로 조정을 찍어 눌렀어요. 심지어 태위를 차지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황제를 폐위한 후 살해하며 본인이 얼마나 미친놈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막 황건난이라는 중병에서 회복해가던 한나라에게 동탁의 집권은 완전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학살하고 민간인, 궁녀, 공주를 가리지 않고 폭행, 강간하였으며 자신만의 벙커를 건설해 그 안에 보물을 비축하는 등 지 꼴리는 대로만 하고 사는 동탁의 파괴적 행동은 한나라를 더 이상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원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관들이 연합군을 결성해 쳐들어오기까지 했으며 내부에서도 왕륜, 순유, 정태 등 수많은 인물들이 동탁의 암살을 획책했죠. 머지않아 동탁은 자신의 최측근이던 여포에게 살해당하며 악당다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배돼지에 기름이 가득했는지 누가 배꼽에 심지를 꼽아 불을 붙였더니 그게 몇 날 며칠을 활활 타올랐다는 도시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집니다. 한편으론 동탁을 카리스마를 갖춘 개혁군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망하긴 했지만 화폐개혁을 시도했던 점 등을 주목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을 학살해놓고 개선장군 마냥 북을 치는 등 사서에 적힌 동탁의 악마적 범행들은 다른 어떤 걸로도 덮을 수가 없죠. 설령 업적 비슷한 게 있다손 쳐도 황제를 죽이고 수도를 불태운 지독한 짓거리 등은 그를 감히 역사상 최악의 역적으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동탁 이후 이각과 곽사까지 모두 황제를 졸로 보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지만 조조가 황제를 보호하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전쟁 깡패이자 탁월한 정치가였던 조조 아래서 황제와 백성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순욱을 위시한 조조 휘하의 우수한 인재들은 제세동기 마냥 망해가던 한나라를 거의 부활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게 황제는 완전히 배제된 채 오로지 조조의 감독하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우수한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위에 국왕이 군림만 하는 이 시스템은 꽤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조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꼭 지금의 중국처럼요. 정사의 진수는 조조를 가리켜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라 절찬했지만 조조는 한나라의 황후와 황손, 뜻이 안 맞는 부하들과 서주의 10만 백성 등 셀 수도 없는 수의 사람들의 피로 피칠갑을 한 괴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는 조조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했으며 그 여파로 덜렁 불알 두 쪽 가지고 조조랑 싸우기만 하는 유비가 한나라의 충신 이미지로 떡상하기도 했죠. 만약 조조가 적벽에서 승리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면 조조의 모든 악행은 승자의 기록에 묻혀 분명 고조 유방을 능가하는 창업 황제로서 평가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발목을 잡은 유비란 존재 때문에 조조는 되려 왕망, 동탁과 나란히 엮이는 역적으로 찍혀 오랜 세월 저작거리에서 돌맞는 캐릭터가 되었죠. 더군다나 그 조조의 아들이라는 명분 단 하나만으로 한나라의 황제를 끌어내린 조비가 그 위에 50년도 못 간 허접한 나라를 세운 점 역시 조조를 더욱 괘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최악의 역적이란 어떤 기준에서 평가해야 할까요? 가장 흉악한 게 기준이라면 누가 뭐래도 동탁이겠죠. 가장 형편없었던 게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왕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세상을 평정할 뻔했던 조조 입장에선 이 두 사람과 싸잡아 묶인다는 건 앵간히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마이라면 이 방면에서 조조와 다퉈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일 겁니다. 정말 얄궂은 일은 출사하기 싫어서 꾀병까지 부린 사마이를 대비시킨 게 바로 조조였다는 거죠. 그래놓고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고 의심하고 얼굴이 반바퀴나 돌아간다고 의심하고 사마이는 조조 아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서름이 사마이가 조조가 만든 위나라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갈량과 다르게 사마이가 결국 조씨 정권을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게 된 건 당연히 조조의 업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를 기다리던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당시 권력을 잡았던 조상일파는 살려준다는 말에 모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마이의 야심을 헤아리지 못한 치명적 오판으로서 사마이는 조상과 그 삼족을 다 죽였을 뿐 아니라 나라의 대들보였던 하후연의 삼족까지 멸하면서 위나라의 숨통을 끊어버렸죠. 훗날 동진의 명제는 사마이에서 시작된 이 건국 과정을 배우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쌍놈의 역적 그 자체니까요. 저마다 자신이 최악이라 자처할 수 있는 희대의 역적들이지만 비교적 멀쩡한 나라에서 속내를 감추고 쿠데타를 성공시킨 사마이의 음흉함은 단연 역대급이라 할 만할 것입니다. 자, 제 소개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선 누가 최악의 역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